모두가 예상했던 금리 동결에 대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뉴욕 증시의 변동성은 간밤 어떻게 펼쳐졌는지 증시 한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던 3대 지수가 파월 의장의 이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이다가 장 후반부에 이 AI 반도체 칩과 관련된 수출 통제 이슈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자 나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이거래일 연속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던 모습을 일시적으로 멈춰가는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 기대감이 오늘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파월 의장의 주요 내용들, 발언들을 좀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일단 금리 동결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FOMC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 명의 의원이 반대를 했었긴 했었죠. 다만 이번에는 모두 만장일치로 동결에 투표를 했다라고 하고 파월 의장은 고용이나 물가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라는 쌍방 리스크를 처음으로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관세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관세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의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추가적인 리스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움직임을 보이되 지금 현재 당분간은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는 6월도 아닌 7월부터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7월에 대한 금리 인하도 해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에서 점도표는 올해 말 기준으로 여전히 50bp 인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아예 빅컷을 단행을 할지 아니면 스몰컷으로 2번 나눠서 진행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름 안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가에서도 전반적으로 평가 자체는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재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을 수도 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내용 전달을 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규제 완화 소식이라던가 중국과 조만간 만남을 이어가는데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오는 10일 스위스에서 개최가 되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겠다라는 스탠스는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천재 철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도 진전된 협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이 협상 조치가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10일에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극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주의를 해보시고 같이 기다려보시죠.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있었던 주요 종목들의 이슈들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알파벳이 7.5%나 하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 알파벳은 애플 때문에 오늘 좀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어제도 광고국과 관련된 부분을 분할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긴 했습니다만 오늘 알파벳이 7.5%나 급락했던 건 애플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구글 검색 엔진에 대한 필요도에 의문점을 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AI에게 직접 물어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AI 검색 엔진을 개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해왔는데요. 때문에 앞으로 알파벳에 대한 존재, 이 정체성에 대한 여부 자체가 좀 흔들리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애플이 동반 약세를 보였던 건 사실 애플 자체도 구글한테부터 엄청난 이 광고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를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 알파벳, 구글이 무너지게 된다면
애플 또한 긍정적일 순 없겠죠. 때문에 두 종목이 모두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오늘 테슬라는 상승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부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부진했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국 쪽에서 7개월 연속으로 판매량이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 기조에 몸을 실어주면서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 일단 당장 6월에 있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자들은 크게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테슬라 판매량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6월에 대한 로보택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일정들도 그럼 같이 점검을 해볼까요? 오늘은 BOE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주요 일정들 보시면 미국의 CPI라던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도 있고요. 그리고 5월의 주요 일정들을 놓고 체크를 해봤을 때는 5월 마지막 날에는 미국의 4월 PCE 발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연준도 앞으로의 데이터를 지켜보겠다라고 강조를 한 만큼 이번 달에 나오는 주요 고용 지표들 그리고 인플레 지표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FOMC의 회의 내용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만남 일단 내용을 잘 소화한 채 뉴욕 증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초점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주요 이슈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의 검색 사업에 지금 긴장감이 놓이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애플의 고위 임원이 사파리 브라우저에 AI 검색 엔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파리에서 기본 검색 엔진은 구글이고 이 계약 규모는 연간 약 $200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구글의 점유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간밤에 알파벳의 주가는 8%대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구글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G CNS 보시면요. LG CNS는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AI 기반 제조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구글 기술의 실전 활용 파트너로서 구조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KT그룹의 나스미디어 보겠습니다. 구글 마케팅 플랫폼의 공식 리셀러인데요. 광고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유통 중입니다. 검색 시장 점유율 변동이 있을 경우 광고 트래픽 흐름에 따라 반사수혜 또는 영향권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즈니인데요. 디즈니는 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여기에 더해 특히 아부다비에 새로운 테마파크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가는 어제 10%대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디즈니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디즈니의 상승 흐름 속에서 K-콘텐츠 기반의 협업 파트너 또는 OTT 공급망에 속한 국내 기업들 가지고 왔는데요. 예림당 코퍼스 코리어, 키스트 IHQ, 위즈 스튜디오 오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렙타 테라퓨틱스 볼 텐데요. 사렙타 테라퓨틱스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어제 1분기 대규모 손실에 더해 연간 매출 전망을 기존보다 20% 이상 낮추면서 주가는 20% 이상 빠졌는데요. 오늘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오늘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툴젠 보시면요. 툴젠은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치료제 상용화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또 마크로젠 보시면 개인 맞춤형 유전체 분석 서비스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기업 특히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온큐인데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아이온큐가 실적과 함께 대형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익은 목표를 웃돌았고 보유 현금도 $7억 있다고 하면서 재무도 탄탄한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에너지부와 2,2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여러 회사를 인수하면서 기술력과 상업화를 동시에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컴퓨터보다 더 빠른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내면서 기술 경쟁력도 보여주는데요. 장 마감한 후에 지금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아이온큐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양자 컴퓨팅을 둘러싼 인프라, 보안, 통신 세 가지 축에서 투자 기회 포착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로 보시면 우리로는 양자 암호 통신 장비 국산화에 성공하며 정부 과제 중심의 직접 수혜주로 주목됩니다. 오늘 우리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인데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AI와 클라우드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미국의 기업입니다. 기대됐던 투자자의 날의 연기가 2026년으로 전격 연기되면서 전략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부각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거시경제 변수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약 8%대 빠졌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기까지도 했는데요. 이 여파는 국내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칩과 클라우드 인프라 설비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주요 주목 대상인데요. STI 보시면 STI는 반도체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요.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의 파운드리 생산 수요 변화에 따라서 실적 민감도에 가장 예민합니다. 그리고 또 알파녹스 보시면요. 알파녹스는 고성능 패키징 소재를 개발 중이며 AI 반도체의 전력 발열 제어를 위한 핵심 소재 공급처로 꼽힙니다. 오늘 두 기업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실 텐데요. 사이버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어제 전 세계 직원의 5%에 해당하는 5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감원 소식은 CEO가 AI 생산성 향상에 강조하겠다는 해석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발표 나오면서 어제 5%대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이 AI 기반 사이버 보안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안랩 보시면요. 안랩은 기업용 보안 솔루션, 엔드포인트 방어 체계에서 가장 탄탄한 실적 기반을 가진 대표 보안주입니다. 그리고 이글루를 보시면 이글루는 위협 탑재 및 관제 솔루션 특화돼 있고요. 또 AI 보안 자동화 솔루션을 직접 운영 중인 기업으로 오늘 두 가지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함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주요 이슈들과 그로 인해서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